그래서 승낙은 뭐냐? 이제 청약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청약에 대한 답변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은 어때야 하느냐? 절대적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회색 100개를 살래라고 물어보면은요. 회색 100개를 살 거다라고 얘기가 돼야 하는 거고, 만약에 100개를 살 거긴 살 건데 파란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 아니다. 왜 아니냐?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지 않은 승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원래 청약자의 뭐가 있어야 한다? 원래 청약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내용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다? 그거는 대응 청약으로서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이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은 또 어때야 하느냐?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유효기간은 어떤 유효기간? 청약 자체의 유효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청약 자체에 대해서보다 2년, 3년 후에 승낙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 혹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승낙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승낙의 요건은 어때야 한다고요? 절대적이어야 한다. 절대적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뭐다? 완전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약정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 즉 이게 뭐다?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나 부작위만으로는 승낙이 아니다라고 해서 청약에 대해서 내가 뭐 돈을 낸다거나 물건을 발송하는 이런 행위로서 승낙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승낙도 청약과 마찬가지로 그 형식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그 뭐 정해진 요건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침묵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 이거 할래? 라고 했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살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청약자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다? 별말 없으니까 산다라는 거겠지?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이거 너 그때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물건 보냈는데 돈 왜 안 보내니?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자체는 승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침묵이나 부작위만으로는 승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승낙 여부를 재확인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CISG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자, 넘어가실게요. 승낙의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항이 나오고 있고요.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청약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청약도 도달했을 때에 유효해진다라고 했죠. 승낙도 마찬가지다. 도달해야 유효하다라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에 대해서는요. 철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비교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청약에 대해서는 어떻다? 청약에 대해서는 철회와 취소를 모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승낙에 대해서는 어떻다? 승낙에 대해서는요, 철회라는 개념만을 얘기한다라는 거. 철회라는 개념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철회는 뭐라고 했어요? 청약이 도착하기 전에 발 빼는 거. 승낙도 마찬가지로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착하기 전에 발을 빼는 게 철회예요. 자, 근데 승낙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청약은 도착하게 되면은요, 그 청약 기간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그 기간 안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청약을 보내놓고서 청약이 도착을 했어요. 승낙자가 승낙을 하려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미안 이거 취소할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청약은 취소가 된다. 근데 승낙은 어떻다? 승낙은 도착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해버리죠. 계약이 성립해버리기 때문에 그 계약이 성립한 거에 대해서 승낙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의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승낙에 대해서는 취소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은 어떻다? 철회 취소가 있지만 승낙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철회랑 취소랑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영어로 차이가 나죠. 철회는 withdrawal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취소에 대해서는 revo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요, revocation과 withdrawal 모두에 대해서 CISG에서 다루고 있지만 acceptance, 승낙에 대해서는 withdrawal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revocation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낙의 방법은 어떻다? 승낙의 방법은 뭐 다양하다. 어떤 뭐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네, 침묵이나 부작위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승낙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승낙기간. 승낙기간은 사실 청약의 유효기간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승낙의 기간은 이걸 뭐다? 청약의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원칙적인 승낙기간은 어때요? 원칙적인 승낙기간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도달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승낙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두느냐?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기간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따라간다.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으면은요, 상당 기간을 얘기한다. 상당 기간을 얘기한다. 근데 구두 청약이라면요, 즉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너 이거 살 거니? 말이나 전화로 너 이거 살 거니?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오케이. 바로 아니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 여기다 별표 예외적인 승낙기간이 있다. 예외적인 승낙기간이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승낙기간은 뭐냐? 만약에 청약자가 2달 안에 승낙이 도착하면 유효한 청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이 2달을 세보고 나니까 마지막 날이 어디에 걸렸느냐? 3월 1일 공휴일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 자,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 나는 얘랑 반드시 이제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간이 딱 공휴일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승낙 기간을 다음 날로 연장을 시켜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한 이유로 인해 공휴일이나 비영업으로 인해서 승낙기간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승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제 CISG 18조, 21조에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예정의 승낙기간 이렇게 보셨고요. 레퍼런스는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일단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무역영어 상권의 내용을 쭉 보셨고요. 사실 이 내용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외우고 쓰는 거는 나중에 무역 실무에 가셔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청약은 의의가 이렇고요. 청약은 이런 유효기간을 가지고요. 청약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를 한글로 글로 쓰는 거는 무역 실무에서 물어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럼 무역 영어는 뭘 물어보느냐? 무역 영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CISG 본문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역영어 상권을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역영어 학원에 관련 있는 파트를 보실 거예요. 관련 있는 파트를 보시면서 제가 같이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해석,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영어 본문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무역영어 문제가 빠르게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한 작업일 수 있어요. 조금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그런 과목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역영어를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나면은요, 분명 나중에 2차 들어가서 무역 실무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영어 학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